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7일 새벽 6시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선거대책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이리저리 사람을 만나고 다닙니다. 어제는 경선 때 라이벌이기도 했고 상당히 우호적 관계이기도 했던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아침 식사를 같이 했고, 나경원 전 의원과도 차를 마시면서 당사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원 전 지사는 함께 대선을 치르기로 했기 때문에 본인도 어떤 식으로 함께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미국을 다녀와서 자가격리가 끝났다고 해서 차 한잔을 했다. 밖에서 만나기도 그래서 당사에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했고,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했고, 나경원 의원은 고민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 언론 보도입니다.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갑자기 좀 신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 이름으로 덮이곤 합니다. 선대위 구성에서 김종인 80 노 정객인 김종인 씨 이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좀 짜증을 내곤 합니다. 이준석 당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나경원 전 의원을 뽑았으면 이렇게 말썽을 부리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도 아주 반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뭔가 사리사욕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뭐 파리떼라든지 거간꾼이라든지 하이에나라든지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을 어디에 발사하느냐 하면은 이재명 쪽이 아니라 당 내에서 윤석열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험담을 하고, 이걸 또 기자들이 열심히 퍼날라 주니까 아마 지금 국민의힘 전통적 그 지지층 사이에서는 부글부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 나경원 이런 이름이 나오니까 뭔가 청신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원래 이 선거대책 조직은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자신의 출세라든지 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선거운동을 후보를 위해서 하는 척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 모섬 노릇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섬처럼 자세를 낮추지만은 실제로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덕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데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의 이미지는 참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출신이고,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해서는 벌써 자기 정부에서 국무총리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나경원 전 의원은 사실은 2019년 이 조국 사태 때 당내 지휘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으로 나와서 아주 명연설을 한 분으로 인상이 깊게 박혀 있는데, 지난 총선에 애석하게도 졌고, 지난 또 당대표 선거에서도 졌지만은 국민들 마음속이나 머리에 확실하게 찍혀 있는 이름입니다. 나경원, 원희룡 같은 사람, 또 한 분이 거론되고 있는 분이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그분 또한 두루두루 경험이 많고 인품이 좋은 분들입니다. 이준석, 김종인보다는 김병준, 원희룡,
나경원 같은 사람이 선거대책위원회에 들어와서 사심 없이 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준석, 김종인이 기자들을 앞세워서 계속 윤석열 후보에게 훈수를 주는 데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번 인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권한은 충분히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 총재입니다. 그리고 당헌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를 해가지고 이런 인사를 소신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준석, 김종인이 언론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 균형을 잘 잡아야지 잘못하면은 이준석, 김종인에게 휘둘린다, 약하게 보인다, 허물허물하게 보인다, 강단이 없어 보인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고 이것은 득표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권한이 있는데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몰락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에 11월에 연평도 포격을 당했을 때 그때 북한의 기지를 폭격했어야 됩니다. 전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안으로는 종북 세력을 소탕을 하고 북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근거로 해가지고 보복을 하면서 전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공군기는 떠서 명령만 기다리는데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너무나 밀리고 말았습니다. 선동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해경 해체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해경이 최선을 다해서 170명 이상을 구조한 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언론과 야당이 해경을 공격하니까 해경 해체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해경이 다시 부활됐습니다. 해경 해체를 보면서 저는 국가적 진실을 지키지 못하는 지도자는 결국 몰락하고 말 것이다 하는 예감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나 윤석열 후보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이 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나마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좀 안도가 됩니다. 김병준,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을 자주 대하고 싶은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윤석열 후보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기자들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잘 써주는 사람 이준석, 김종인을 따라가다가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을 항상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